자, 혹시 849번부터 854번까지 질문 있을까요? 851번이요? 51번? 질문 잘하셨어요. 이거 한 번쯤은 풀어볼 만한 문제니까. 자, 851번 한번 가볼게. 자, 851번 보시면 일단 구간이 2부터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뜻은 얘가 곧 다시 말하면 정의역 구간이야 라고 대놓고 알려주는 거지. 근데 일단 이 문제를 답을 맞추기보다는 이 부등식이 나에게 알려주는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아.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라고 이렇게 낸 걸까라고 봤더니 지금 엄밀히 따지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은 어디가 똑같아요? y절편이 똑같아요. 그럼 즉 y절편은 동일된 상태에서 기울기만 바뀌고 있는데 한 직선은 유리함수보단 위에 있었으면 좋겠고 한 직선은 유리함수보다 아래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문제에 A, B 값을 찾지 말고 항상 부등식을 찾아야 된댔잖아. 그럼 우선 가운데 있는 한번 유리함수부터 먼저 분석 좀 해볼게요. 자, 유리함수 한번 그래프를 제가 그려보면 자, 일단 X점근선은 1이 나와요. Y점근선도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실 얘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목 1 더하기 X-1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양수니까 여기 이렇게 지나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쪽만 그릴게요. 왜 이쪽만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어차피 정의역 구간이 2부터 3이었으니까 저는 필요한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저번에도 선생님이 말했듯이 선생님은 칠판에 푸니까 이걸 지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종이에 풀어야 되는데 지우개로 지울 시간 없으니까 뭐 체크를 해놓던지 아니면 그 부분만 조금 진하게 색칠하든지 해서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직선은 기울기만 차이가 있고 사실상 여기를 꼭 지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한번 직선을 움직여보자 라는 거지.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얘가 가장 큰 직선이고 얘가 가장 작은 직선이니까 이 노란색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노란색과 빨간색 직선이 만나면서 가장 낮을 때와 가장 클 때 뭐가? 기울기가 그게 언젠지를 한번 그려보면 결국 요 점 지날 때와 요 점 지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2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2분의 3이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이 두 직선도 항상 하나씩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더 위에 있고 기울기가 더 크니까 얘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얘는 2,2를 지난다라고 하면 이 b는 더하기 1은 2니까 이 b는 1이 돼서 b는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거. 학교 시험은 부등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사실 얘보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더 커도 어쨌든 곡선이라는 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b는 사실 2분의 1보다 어떠해도 된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직선은 얘가 될 거잖아. 얘가 낮은 직선이니까 3 넣었을 때 3a 플러스 1이 2분의 3이 되면 얘가 결국 2분의 1이 될 거고 a는 6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아시다시피 또 이게 답이 아니라 이 주황 색깔이 더 밑으로 내려가도 사실상 이 유리함수는 주황색 곡선보다 빨간색 곡선보다 위에 있다가 말이 되니까 사실 a는 6분의 1보다 어떠면 된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랬어? a와 b의 최대값 찾아달래, 뺐을 때. 그럼 얘가 가장 큰 값이 되려면 얘는 클수록 좋은 거고 얘는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a가 가장 커봤자 6분의 1이 될 거고 b가 가장 작아봤자 2분의 1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2, 즉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다. 자, 다음 또 질문이야? 없습니까? 없어요? 진짜로? 자, 그럼 855번부터 860번이야. 잠깐만. 두 개 숫자 들렸는데 7번 말고 또 있었어? 857번? 자, 857번 한번 가볼게. 자, 857 한번 보시면, 자, 문제가 일단은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네. 자, 일단 X점근선은 X는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Y점근선은 지금 조금 높네. 4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유리함수가 1이랑 3, 4분면을 지나는 요런 유리함수가 나왔다. 그리고 0 넣었을 때 뭐 지나? 3 지나니까 요 정도 지나가게끔 그려볼게.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어떤 한 점 R, P, B, Q 뭐 이렇게 어쨌든 있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넓이의 대소관계를 찾아달라 했구나. 그럼 시작할게.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걸 노란 색깔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지금 요 사각형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조금 빠진 거네. 요렇게 조금 빠져 있어. 요 사각형.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쭉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조금 그림을 여기 쪽에서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B. 요렇게 간 것 같아. 지금 요거를 지금 찾아달래. 대소비교. 그리고 어디를? 여기를 SA. 그리고 여기 넓이를 B. 여기 넓이를 C. 라고 해달래. 그럼 일단 얘들아, 이 점을 모르니까 A, 한번 B라고 둬볼까? A, B. 아니면 어차피 이건 유리함수를 대놓고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둬도 되고, 아니면 A, 뭐라고 써도 돼? 아까 식 자체가 A-2분의 2 플러스 4라고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 C 넓이를 한번 찾으려고 노력해볼까? C 넓이? C 넓이를 찾으려 그러면 X점근선이 2니까 가로 길이는 뭐가 나와? A-2가 나올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높이는 B에서 누구 빼는 거랑 마찬가지야. 4 빼는 거니까 B-4라고 써도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얘가 엄밀히 따지면 C의 넓이거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요. 이 A, B는 사실 어디 위에 있어요? 이 유리함수 위에 있으니까 요 B좌표가 얘랑 같다는 말이 될 거야. 그럼 따라서 우린 여기서 어떤 관계식을 하나 찾을 수 있냐? B라는 놈은 A-2분의 2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4를 반대쪽으로 넘겨보니까 재미난 모양이 하나 보이더라라는 거야. 뭐가 보여? 양쪽에 A-1을 곱해주면 A-2 곱하기 B-4가 곧 2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저 위에 움직이고 있는 A점과 B점은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곱했을 때는 넓이가 2가 나오더라. 이 넓이는 항상 유지된다는 거야. 만약에 A, B가 여기 있어도 결국 이렇게 생긴 사각형은 가로가 길어지면 세로가 줄어들고 또 만약에 얘가 조금 더 앞으로 이동하면 가로는 짧아지지만 높이가 높아지니까 결국 높이는 항상 그래도 넓이는 2로 항상 유지되더라라는 거야. 그럼 벌써 C 넓이는 2라고 이미 고정이 되어 있네.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만약에 이 A가 조금 찐따 같잖아. 왜냐면 C랑 좀 안타까운 게 A점은 똑같이 유리함수 위에 있긴 해. 근데 지금 요 부분은 A가 지금 사라졌어. 그치? 근데 만약에 A의 요 부분까지 더해줬다면 사실상 이 사각형의 넓이나 이 C의 넓이나 어떻겠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A, B를 내가 반대쪽으로 잡으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체크 무늬로 색칠하는 요 파란색까지 A에 더했다면 넓이가 2지만 파란색이 쏙 하고 사라졌으니까 최소한 C는 A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될 거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A라는 넓이는 최소한 2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우린 뭘 체크해야 돼? 혹시 1번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체크해야 돼? 3번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즉 답은 2번, 4번, 5번 중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왜? 실질적으로 제일 큰 게 C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럼 B는 어떻게 합니까? B도 조금 웃기지 않아? B도 사실 이 점이 여기 왔었으니까 망정이지. 아까 말했잖아. 선생님, 이 파란 색깔이 있었다면 파란색과 B를 더한 것도 몇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왜? 이 B 사각형도 한 점은 결국 유리함수 위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좁아지면 높아지고 길어지면 낮아지고 결국 넓이가 항상 2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또 B라는 놈도 2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누구도 또 날리면 돼? 없네. 얘는 그냥 2번, 4번, 5번 중에 하나야.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요렇게 더한 게 2고 요렇게 더한 게 2인데 같은 양만큼 지금 뺄 거거든. 2에서 요거 뺀 게 A, 2에서 요거 뺀 게 B. 결국엔 두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네. 따라서 A와 B는 같지만 2보다는 작을 거고 2라는 놈은 결국 C였으니까 A와 B는 넓이가 같을 거지만 C보다는 작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답은 몇 번?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하필 한 점씩 어디에 올라가 있어서 유리함수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항상 되는 성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질문이야. 56번이요. 자, 5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6번이 무슨 문제예요? 또 이제 어려워 보이네. 자, 5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856번 봐볼게. fx가 일단은 짜증나게 x점근선은 알려줬어. 근데 지금 위에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고 y점근선도 미지수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알려주긴 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y라는 함수는
절대값 뭐라고 나왔대? f x-a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ba야 라는 거. 오, 개발이 끝났다. 얘가 y축 대칭이래. 자, 저는 얘들아, 우리 절대값이었다는 건 무슨 뜻이지? 밑에 있는 그래프를 위로 올렸다는 거거든. 그럼 지금 유리함수가 가장 기본값 그래프가 뭐지? 가장 기본 이거거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절대값이어버리면 얘가 만약에 fx라고 할게. 가장 기본이 되는 x분의 1이라고 먼저 해볼게. 근데 여기다가 내가 꽝 절대값을 씌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얘가 올라가요. 그럼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양쪽 모양이 같으니까 우리는 무슨 쭉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어? y축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그래프를 처음에 잘못 그렸어. 무슨 뜻이냐? 만약에 이게 살짝 평행 이동한 유리함수라고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점근선이 여기고 점근선이 여기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다 그래프를 그렸다 칠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접어서 올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이구, 여기만 올라가. 그러면 이 노란색, 선생님이 다시 노란색으로 그리는 게 절대값 붙인 함수인데 이 함수가 y축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나? 없어. 그러면 절대값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그래프를 전부 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y축 대칭 함수가 되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 접어서 올렸더니 하필 완벽하게 점근선이 x는 0, y는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선생님, 조금 이상하게 평행 이동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뭐 y축으로만 만약에 평행 이동해서 그림 그려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x점근선은 얘인데 y점근선이 얘야. 그래도 얘를 접어서 올리는 순간 문제는 무조건 생겨. y축 대칭이 될 수가 없어. 그치? 근데 조금만 더. 만약에 x축으로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x축으로만 움직였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그래도 접어서 올리면 뭔가 모양은 되게 그럴싸해. 그치? 모양은 되게 그럴싸하지만 얘는 점근선에 대해서 대칭이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은 아니야. 그러면 끝났다. 지금 예시를 하나, 둘, 셋 아까 그린 것까지 4개 하면 4개로 무조건 얘를 절대값 붙여서 그래프를 올렸을 때 y축 대칭이 되려면 뭐밖에 없다? 완벽한 모양, 즉 점근선이 x는 0, y는 0밖에 없더라라는 거야. 그래야 x점근선과 y점근선이 0이어야 어떤 그래프를 그리든지 간에 사실상 무조건 절대값 붙이면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가? 그러면 얘 점근선은 뭐였죠, 여러분? x는 4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b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가?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평행 이동했다는 거거든. x축으로 얼만큼? a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걸 fx라고 하래, 우선. 자, 그럼 일단 평행 이동 시켜볼게. 서진아, 불러줘. x는 몇으로 가지? x축으로 a만큼 옮겼어. 4 플러스 a, y는 b-2분의 a,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꽝 절대값을 지금 붙여줬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y축 대칭이 되려면 점근선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x는 0, y는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도 0, 얘도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문제가 a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가 마사가 들어가면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다. 문제가 뭘 찾아달래? a는 0이 a니래. 오케이. 그리고 fb 값을 찾아달라라는 거야. 그럼 결국 f-2 값 찾아달라는 거니까 이건 뭐 대입하면 정답이 되겠지.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래서 3분의 2에다가 2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음수가 나오나 보네. 마이너스 3분의 4. 답은 3번 이렇게 나오나 보네.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값이었더니 y축 대칭 함수 된다. 아, 점근선이 무조건 x는 0, y는 0밖에 안 되겠구나. 자, 다음 또 질문이요. 다음 또. 얘들아, 나 하나 물어볼게. 858번 바로 어떻게 찾았지? 858번 설마 이거 A, B라고 잡은 거 아니지? 결국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각각 최소가 되면 되니까 2루트 K 쓰면 바로 답 나오지. 2루트 K 쓰면 4인데 그게 4세트가 있으니까 16. 답 4번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손. 김수연. 너지? 아니야? 그 다음에 859번 어떻게 풀었어?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구하래. 2루트 K에다가 점근선 더하기 정답이지. 그래서 점근선 1이랑 2 더해서 3이고 2루트 K가 결국 3 나오니까 2루트 3 더하기 3 바로 답 나와야 돼.
자, 다음 또 질문 없어요? 진짜로? 그럼 유픽한다? 앞에 혹시 노말 터프 있어요? 아, 노말 터프래. 변형 발전. 자긴 죽어도 요거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앞에 물론 유리식까지 냈더라고요. 미안해. 유리 함수부터 냈어야 되는데. 불러주세요. 변형 발전. 없어요? 396쪽 이런 거 잘 했어요? 그때 많은 문제를 안 풀어줘가지고. 없습니까? 그럼 넘어갈게. 그럼 유픽 할게. 자, 유픽 갑시다. 아, 유픽 놔둬야지. 자, 먼저 답 불러드릴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마 유형 몇 개까지 나갔지? 7번까지 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네? 아, 누구? 아, 근데 지금 유픽이 있을런지나 모르겠네. 유픽 하나 있다. 너 왜 없어? 너도 안 갖고 왔어? 근데 잠깐 유픽이 또 있는지 봐야 돼. 마지막 하나. 이제 안 갖고 온 사람 안 돼. 없어. 하나밖에. 유형 7번까지 했었니? 내가 몇 번까지 답을 불러주면 될까? 45번 아니다. 42번 맞나요? 42번까지 답을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뭐 답을 안 하신 분도 일단 답을 써놔야겠지. 자, 1번부터 답 부를게요. 어딨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너 빠른 답지를 찾아야 돼서. 잠깐만. 일단. 자, 빠른 답지. 1번에 4번. 2번에 2번. 아, 미안. 1번에 기억 디귿. 2번에 2번. 3번에 1번. 4번에 기억 니은 미음. 5번에 1번. 6번에 1번. 가끔 빠른 답지가 오류날 수도 있으니까 말해주세요. 7번에 1번. 8번에 53. 9번에 2번. 10번에 5번. 11번에 4번. 12번에 1번. 13번에 5번. 14번에 마이너스 15. 15번에 3번. 16번에 12. 17번에 1번. 18번에 3번. 19번에 12. 20번에 2번. 21번에 5번. 22번에 5번. 23번에 4번. 24번에 5번. 25번에 2번. 26번에 5번. 27번에 3번. 28번에 5번. 29번에 4번. 30번에 2번. 31번에 2번. 32번에 K는 마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마3 이하 1 이상. 33번에 3번. 34번에 5번. 35번에 3번. 36번에 5번. 37번에 2번. 38번에 M값은 1 이상 4 미만. 39번에 3번. 40번에 5번. 41번에 마3. 42번에 4번.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자기가 꼭 죽어도 그 질문을 해야겠다 있어요? 없으면 우선 그러면 진도 나갔다가 오늘은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많이 드릴게요. 자, 우리 34번부터, 아니, 몇 번이야? 43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빨리 뒤에 경우의 수랑 행렬을 좀 알려드릴 거 있으면 알려드리고, 자, 43번 유형을 한번 봐볼게요. 사실 43번 그 유형 8번 2차 부등식의 위치 관계는 사실 방금 전에 불렀던 유형 6번하고 7번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조금 그래프를 분리시켜 놓은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2차 함수가 있고요. 어떤 1차 함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문제에서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크다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크거나 같다 나타낼 수도 있고 만약에 작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작거나 같다라고 표시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이게 부등식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누군가를 반대쪽으로 넘겼을 때 당연히 뭔가 0보다 큰 쪽으로 넘기는 걸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넘겼을 때, 얘는 이쪽으로 넘겼을 때.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의 차가 나올 거고, 걔가 0보다 클지, 같을지, 작거나 같을지, 작을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결국 얘도 전혀 새로운 그냥 hx,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아, 2차 함수가 결국 0보다 크지, 크거나 같을지, 작을지, 작거나 같을지를 따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바로 이 hx의 뭐? 1번 최고차항 부호를 먼저 신경 써주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한번 추론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미친 듯이 했던 게 이런 거였지. 결국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만약에 해가 모든 실수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빨리 첫 번째,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그래프가 다 있지? 일단 아래로 볼록이어야겠다. 그래서 a 값은 뭐다? 0보다 클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했어. 그리고 x축이 공중에 붕 떠 있어도 되지만 한 점에서 닿아도 되니까 플러스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찾아서 해를 찾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3번을 한번 바로 접근을 해보면, 자, 43번 보시면 fx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범위가 b부터 1까지일 때라고 되어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x제곱 그리고 플러스 5x 플러스 a 이렇게 있고,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3x 마이너스 2 보다, 얘들아 보다라는 건 갖다가 빠지겠지. 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래. 이 2차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가 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면 얘를 한번 이쪽으로 한번 넘겨볼게. 이번엔 최고차항이 음수인 게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넘겨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이 나올 텐데, 이걸 만족하는 해가 뭐래요? b부터 1까지다 라고 나온 거지. 아, 선생님, 그럼 이거 갖다가 저는 거꾸로 식을 만들 줄도 알아야겠네요 라는 거야. 그치? 너가 만약에 이거 갖다가 식을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상 x-b, x-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거야. 그럼 결국 얘를 전개했을 땐 결국 얘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또는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도 되죠. 결국 이 식을 전개한 게 얘라고 하면 이걸 만족하는 해라는 건 x는 1과 b를 의미할 텐데, 얘네들의 합이 얘가 나오면 되는 거고 얘네들의 곱이 얘가 나오면 되니까 a, b 값을 추론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근각계수를 관계로 풀면 1 더하기 b가 결국엔 거꾸로 마이너스 2가 나와줘야 하는 거니까 b 값은 따라서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자기는 근각계수 관계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전개하셔도 돼요. 1 플러스 b에 x 플러스 b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아, b값은 마3이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값이 결국 마3이 되면 이 뒤에 상수항도 마3이 돼야 되니까 a값은 마이너스 5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a 플러스 b값 찾아달랬으니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을 더한 마8 이렇게 답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그냥 처음에 설명해 줄 때 누가 누구보다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이거 그냥 1차와 2차를 나눠서 한 거지 앞에서 공부한 거랑 사실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45번 시작. 45번. 항상이라는 건 갔다가 빠집니다. 답이 안 나오면 풀이를 할게요. 자, 5초 뒤에 마무리 할게요. 이 정도면 시간이 넉넉하죠. 자, 끝내겠습니다. 답은 2번 나오시면 돼요. 혹시 풀이 필요하신 분? 풀이. 필요해요? 자, 한번 가볼게. 45번 보시면
일단 2차 함수가 누구보다? mx-8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 말 그대로 그냥 식을 써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mx-8보다 위에 있다. 그럼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2 플러스 m의 x값 플러스 9는 0보다 크다인데 문제가 뭐라고 했어? 모든 실수지. 왜? 항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항상 이걸 만족해야 되는 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최고차 한계수 양수인 거 따져줬고 그럼 무조건 그래프가 공중에 붕 떠 있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판별식 써보자라는 거지. b제곱 마이너스 AC, 4AC 쓰면 되네. 36은 0보다 작다. 따라서 2 플러스 m의 제곱은 36보다 작으니까 2 플러스 m은 어디와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6과 6 사이다 라는 거지. 그럼 m 값은 마이너스 8부터 몇 가지? 4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하필 m 값이 뭐래요? 정수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작은 건 마7이 될 거고 여기서 제일 큰 거는 3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자, 뭐 여기는 사실 중요한 거 하나만 그냥 풀려볼게. 요거 따져봐야겠다. 48번 시작. 48번. 요거 또 실수 많이 합니다.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이 정도면 나왔어야 되니까. 자, 끝내겠습니다. 답은 4번 나오시면 정답입니다.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풀이 필요해? 없어요? 해줘? 해볼게요. 48번. 자, 문제를 보시면 2차 함수가 또 다른 2차 함수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대. 그럼 지금 앞에 게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x가 누구보다 얘보다는 항상 작다라고 나왔어. 그리고 누구래? k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럼 일단은 저는 항상 0보다 큰 쪽으로 넘기는 걸 좋아하니까요. 일단 이쪽으로 다 넘겨볼게요. 그러면 k 플러스 2의 x제곱 그 다음에 요것도 마이너스 2로 묶어볼게. 그럼 여기는 2가 남을 거고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k인데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k의 x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는 얘밖에 없으니까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맞습니까?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선생님 지금 2차식에 미지수가 껴있어요. 그럼 혹시 제가 0 되는 값 되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1번 k 플러스 2가 0이면 어떡하지? 즉 k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라는 거야. 그럼 넣어봤어. 없어지네? 없어져. 4는 0보다 크다. 오케이. 항상 말이 되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무조건 해가 모든 실수인 건 아니고 해가 모든 실수라는 것과 얘의 교집합이니까 최종 해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만약에요. k 플러스 2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뭐 혹시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그랬더니 0보다 큰 쪽이 항상 모든 실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이어야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K 플러스 E가 0이 아니라면 무조건 될 수 있는 건 K 플러스 E가 양수여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이미 걸려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X축을 추론해 보니까 공중에 붕 떠 있으면 되겠네요, 선생님. 그래서 바로 판별식 적용시켜보자 라는 거지. 짝수 공식 쓸게요. B제곱 2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4의 2 플러스 K다 라는 거지. 걔가 0보다 작다라는 거야. 이걸 전개하지 마시고 2 플러스 K로 묶어버리면 여기 2 플러스 K랑 여기 마사 남으니까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나올 거니까 K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답이다라는 거지.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답이 아니라 얘와 얘의 교집합, 최종 교집합은 뭐더라?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지만 2보다 작으면 돼. 그래서 얘가 최종 정답이고 이 두 개를 다 말할 수 있는 걸 말해야 돼. 교집합 찾으면 안 돼. 다 말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에 같다가 포함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뒷장 넘어가 볼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또 뭔가 기하적으로 푸는데 이제부터는 좀 산술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바로 뭐냐? 바로 근의 위치, 근의 부호, 근의 개수 막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야? 근의 분리도 이제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먼저 49번 케이스를 한번 봐볼게. 자, 49번 문제 읽어보면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근데 50번 읽어보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대. 근데 51번은 땡큐. 두 근이 0과 3 사이에 있대. 와, 이거는 뭔가 근의 분리 같아.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부호를 물어보던가 아니면 2번은 위치를 물어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개수도 물어봤지만 개수는 앞에서 판별식을 통해서 여러 번 연습했으니까 여기선 부호와 위치만 공부해보자 이거지. 부호라는 건 결국에는 문제 나올 거 뻔하겠지. 모두 다 양수, 모두 다 음수. 그리고 방금처럼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는 달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절대값이 같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우리에게 의미를 하는 걸까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 그리고 얘가 결국 0 되는 값, 근 자체를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이 알파, 베타가 다 양수 쪽에서 나왔으면 좋겠대. 그러면 감사합니다. 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 아니냐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 알파, 베타의 개수가 먼저 결정이 돼야 돼. 무슨 뜻이냐? 얘가 그냥 두 근이라고 나왔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나왔는지부터 또 봐줘야 된다라는 거야. 왜? 결국엔 근의 개수는 앞에서 연습을 했다는 전제하에 벌써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니까 두 근이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지만 서로 다른 두 근이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있을 거니까. 따라서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오브 기본이야. 얘부터 먼저 따져주고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합과 곱이 둘 다 양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근이 모두 음수래. 그럼 얘는 뭐 뻔하겠죠? 실질적으로 합은 음수가 나오겠지만 곱 조심하세요.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음수 곱하면 우리가 양수라고 할 거니까. 그럼 마지막 부호가 다르대. 얘들아, 부호가 다르면 벌써 뭐가 보장돼 버렸지? 서로 다른 두 근이 보장이 됐어. 그치? 하나가 2면 하나는 마이너스 2니까 절대 같은 근이, 중근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판별식은 이미 보장이 된 거다. 그래서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찾아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부호가 벌써 다른데 절대값은 같대. 그럼 벌써 내가 예시를 들었죠. 하나가 4고 하나가 마사가 되면 절대값이었을 때는 4로 동일할 거니까 선생님 결국에는 근은 절대값 씌우기 전 순수한 마사와 4를 보면 항상 합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0이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라는 거야. 그리고 벌써 부호가 다르니까 이것도 굳이 쓸 필요는 없어. 곱은 항상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건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판별식만 잘 따져도 근의 부호는 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위치는 여러분들한테 총 제가 3개 정도를 가르쳤어요. 근의 분리할 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그리고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얘는 다른 말 있죠?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도 되고 한 근은 P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P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얘만 유일하게 문제가 두 가지 문장이 있으니까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3, 3, 1 법칙이라 그랬어. 세 가지, 한 가지만 따지면 되니까
3, 3일 법칙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선생님, 두근. 근데 서로 다른인지 그냥 두근인지 모르니까 이건 미안하지만 이거일지는 또 여러분들이 따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지금 P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P를 넣었을 땐 일단 양수겠군요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축은 항상 P보다 크다. 요 세 가지를 따져주면 된다 이거야. 근데 내가 또 했던 말 녹음하듯이 말하면 이 3번은 따질 때가 있고 따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따질 때는 언제다? 바로 1차항계수의 미지수가 있을 때만 따져라. 1차항계수가 벌써 이쁘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근데 얘는 벌써 축이 1로 고정됐는데 두근이 0보다 크대. 그럼 벌써 축은 1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문제 풀 땐 정형화돼서 따다다다다 푸는 게 좋으니까 그냥 1, 2, 3번을 항상 차곡차곡 그냥 구해놨으면 좋겠다. 자, 얘도 한번 봐볼까? 얘도 두근이 서로 다른지 그냥 두근일지 모르니까 어쨌든 똑같이 따져줘야 돼. 문제에 따라서. 그리고 얘도 P를 넣었을 땐 양수니까 FP는 양수다. 그리고 얘는 유일하게 축이 P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세 번째 거를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세 번째에다가 막 판별식 써갖고 오고 난리 치더라고. 근데 얘들아, 기본적으로 이 1번은 FP가 음수면 되거든. 그냥 이것만 따지면 돼. 그럼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떻게 하나만 따졌는데 판별식도 무시가 되고 축도 무시가 됩니까?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이런 생각하면 돼. P를 넣었을 때 음수면 우리 근이라는 게 양수에다가 음수에다가 양수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게 근의 원리인데 P를 넣었을 때 음수면 무조건 그래프가 한번 내려왔다 올라가야 되니까 근은 무조건 생긴다.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을 따질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축은 또 무슨 뜻이냐? 축은 P보다 작든 P보다 크든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는 P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P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은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판별식은 당연한 거고 축은 따질 필요가 없다 해서 얘는 실제로 하나만 따지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한 문제 풀려볼게요. 제 생각에는 50번 먼저 한 번만 풀어볼게요. 50번 시작. 제가 벌써 힌트를 드렸으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풀이가 필요할래나?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풀어보세요. 10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아직 풀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자, 마무리할게요. 답은 2 나옵니다. 혹시 풀이 필요하신 분? 자긴 풀이 필요하다. 따로 없어요? 그럼 넘어가도 돼요? 그럼 51번을 풀 텐데 51번을 풀 때는 힌트를 먼저 줄게요. 콜라보레이션. 51번은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시작. 벌써 푼 거야? 아직 풀고 있는 거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써놔야겠다.
많게는 4개, 못해도 3개를 따져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칠판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민호쌤을 만날 수 있는데 한번 나이를 물어보려고.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봐요. 민호쌤 혹시. 아, 근데 좀 그럴래나? 자, 끝내볼게. 범위를 찾으라 했으니까 답은, 이게 조금 웃기네. K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5분의 6 초가 마이너스 1 이하라고 생각하면 돼.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네, 한번 가볼게. 내가 힌트를 얘와 얘 콜라보레이션이랬잖아. 왜겠어? 이 두 개 한번 그림 합쳐볼래? 가까워져, 가까워져, 가까워지면 결국 얘네들이 합치면 무슨 그림 나올까? 이런 그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알파, 베타가 됐는데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뭘 따질 거냐면, 먼저 그림을 먼저 유추해 볼게. 아, 그럼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0과 3 사이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0과 3 사이에 저렇게 그림이 있으면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럼 1번. 선생님, 여기서 두 근이라고 하긴 했는데, 서로 단위란 말이 없으니까, 일단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깔고 가자. 그래서 판별식 먼저 짝수 공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데 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될 거니까 K는 2보다 크거나 같던지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던지 이렇게 한 세트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 그림에서 벌써 보이죠? 0 넣은 거랑 3 넣은 거랑 어때요? 지금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0 넣으면 저걸 fx라고 하고 f0 찾고 f3을 한번 찾아볼게요. f0은 0, 0,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어떻다?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3보다 작다라는 첫 번째를 찾을 것 같아. 두 번째는 3 넣어볼게. 9. 그 다음 암산을 하자면 플러스 6k. 그 다음 마이너스 6. 거기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가 나올 거니까 실질적으로 5k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6인가? 플러스 6은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여기서 뭔가 좀 애매모호한 숫자가 나오네. k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그 다음 세 번째 축 안 따졌지? 축 한번 따져줄게. 선생님 왜 이건 축을 따져야 돼요? 1차 계수에 미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 따져줘야겠죠. 얘 축이 뭐 나옵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연습해봐도 되고 마이너스 2a분의 b를 만들어도 되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로 한번 가볼게. 마이너스 2 곱하기 a는 어차피 1이고 b는 2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져서 1 마이너스 k가 결국 축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결국 1 마이너스 k가 축인데 그 축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0과 3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거 좀 많이 따져줘야 되네요. 실제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K를 넘기면 이거 하나, 두 개를 나눠서 해야 되니까 K는 1보다 작다가 하나 나올 거고 이쪽으로 넘기면 K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지만 1보다는 작을 거야 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별표 치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의 뭘 찾으면 돼? 교집합 찾으면 되겠다. 왜? 그래야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그림 그려 볼게. 자, 저거부터 할게.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5분의 6이면 한 이쯤 되겠네.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다. 그럼 마이너스 2면 여기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다. 이렇게 되겠다. 그럼 실질적으로 요만큼이 교집합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아까 답이 되겠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유형에서 또 해봤으면 하는 거. 요것도? 요거 53번만 해볼게요. 53번 시작. 요거는 아까 거의 변형이야. 푸는 친구가 있을까, 53번?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 이 정도면 나왔어야 돼. 자, 끝내볼게요. 답은 K는 3분의 5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같다 안 붙어요, 둘 다. 3분의 5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혹시 풀이 필요하신 분? 풀이 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대요. 그럼 아까 우리 부호 다르다라고 했을 땐 일단 뭐가 나와야 돼? 곱하기가. 음수 나오는 건 확실해. 근데 아까는 합이 0 될 때는 뭐였지? 절대값이 같을 때였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음수근의 절대값이, 자, 여기가 알파가 음수라고 생각해 볼게.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근, 베타를 양수라고 할게. 베타의 양수 절대값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나왔어. 그럼 딱 봐도 뭐가 보여?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7이고 얘가 1이라고만 해봐도 마이너스 7 절대값이면 7이고 얘는 절대값이어봤자 어차피 1이니까 얘가 더 큰데, 그럼 그럼으로써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 그럼 순수하게 알파와 베타를 더했을 때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얘는 두근의 합은 항상 음수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두근의 근각에서의 관계, 두근의 곱 뭐 나와? 마이너스 3k 플러스 5가 0보다 작으니까 K는 따라서 3분의 5보다는 크다라는 게 첫 번째로 나오고, 두근의 합 구하면 마이너스 땡큐네. 바로 마이너스가 사라지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니까 여기서 K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으니까 K는 어디와 어디 사이? 1과 3 사이다라는 거지. 그럼 얘와 얘의 교집합이 답이 될 거니까 얘가 한 대략 1. 얼마일 거니까 K는 3분의 5보다는 크지만 3보다는 작을 거야.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상 우리 앞에 산술로 푸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다항식 연산, 인수분해 뭐 이런 것까지 지난 UP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걸 배운 거고요. 55번부터가 사실상 이제 경우의 수예요. 자, 경우의 수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오늘은 어차피 4시 10분에 빨리 마무리가 되니까. 자, 첫 번째, 경우의 수라고 하면 우리 아시다시피 합법칙과 곱법칙이 있다라고 했어. 그럼 언제 합법칙을 쓴다 그랬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뭔가 일어날 수 없을 때. 곱법칙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사위와 동전을 던졌을 때 주사위가 6이 나왔다고 해서 동전 앞면이 나오면 안 되냐? 그건 아니야. 던졌을 때 알아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 주사위와 동전은 항상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앞뒤 두 가지니까 12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곱법칙을 사용하면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저기서 저기까지 뭔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건데 버스가 3개고 지하철이 2개면 내가 동시에 탈 수는 없으니까 버스 3가지, 지하철 2가지에서 5가지를 찾는다라는 게 합법칙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합법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이런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약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55번 보시면 뭐 약수의 개수 이런 거 물어보는데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약수의 개수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 곱하기 C의 뭐 K승이라고 이렇게 뭔가 소인수분해가 되면 여기서 만약에 그냥 약수가 아니라 양의 약수를 구해달라고 하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 게 총 약수의 개수다. 그래서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점점점. 이게 결국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왜 일씩 더했냐라고 하면 이 인수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안 쓰는 게 하나씩이 더 추가되니까 사실상 한 가지씩 더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중에서 뭔가 배수, 어떤 수의 배수의 개수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똑같이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어. 근데 여기서 A의 배수의 개수를 찾아달래. 그럼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게 뭐냐면 A가 혼자 있었으면 땡큐야. 그럼 A를 꼭 가져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만약에 요 M 값이 2 이상일 때는 이제 일이 좀 복잡해진다 이거야. 왜? A의 배수를 찾으라 그러면 A를 한 개 가져도 되고 두 개 가져도 되고 얘가 4가 나오면 한 개 가져도 되고 두 개 가져도 되고 세 개 가져도 되고 네 개 가져도 돼. 그럼 이 모든 경우 수를 언제 다 찾아보냐라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배수의 개수들은 어떻게 푼다? 바로 여사건을 통해서 구한다라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전체의 개수에서 누구를 빼준다? 아예 A의 배수가 아닌 거를 빼준다. 아예 애초에 얘를 안 갖고 있는 걸 빼주면 되니까 예를 들면 B의 N승만 있을 테니까 N 플러스 1개를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얘 갖다 만들 수 있는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배수 문제는 그 인수를 갖지 않는다, 갖는다. 요걸 잘 판단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 있거든요. 자, 이거 아직도 헷갈리고 있으면 안 돼요. 지불 방법, 지불 금액. 내가 그때 당시에 되게 그냥 재밌게 설명했었어. 지불 방법은 똑같은 1,000원짜리, 뭐 1,500원짜리, 2,000원짜리 어떤 음식을 계산할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폐와 동전을 이용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원을 만든다 그러면 1,000원짜리 한 장에 500원짜리 하나를 써도 되지만 500원짜리를 3개 써도 되는 거고 100원짜리를 15개 써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불 방법은 뭐냐면 금액은 같을지언정 그 안에 사용하는 지폐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양의 약수 찾는 거랑 똑같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가 A개 있고 1,000원짜리가 B개 있고 500원짜리가 C개 있다라고 하면 지불 방법은 5,000원짜리를 안 쓰는 게 하나 추가되고 1,000원짜리를 안 쓰는 게 하나 추가되고 500원짜리를 안 쓰는 게 하나씩 추가되니까 실질적으로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고 0원을 지불하는 건 안 되잖아. 무조건 마지막에 빵원을 내는 건 빼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지불 금액은 뭐냐? 아줌마 입장에서 빡치는 거야. 뭐? 야, 너 1,500원인데 1,000원짜리에 500원짜리 내놔. 500원짜리 3개 내놔. 100원짜리 15개 내놔. 내 입장에선 1,500원이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야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의 수 좀 다 날려줘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선생님 그럼 제가 갖고 있는 돈에서 1,000원짜리 하나와 500원짜리 하나로 만드는 1,500원 500원짜리 3개 갖다가 만드는 1,500원이 충돌이 날 수도 있으니 아줌마한테 미리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다 바꿔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저는 1,000원짜리를 쓸 일이 없으니까 1,500원이라는 금액을 만들 때 500원짜리만 사용하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똑같이 5,000원짜리가 A개, 1,000원짜리가 B개, 그리고 500원짜리가 C개 있는데 지불 금액을 말하시오 하면 일단 충돌이 나는지를 봐야 돼. 무슨 뜻이냐? 혹시 내가 500원짜리를 C개 갖고 있는데 500원짜리랑 혹시 1,000원짜리가 충돌이 나는지 또는 1,000원짜리를 B장 갖고 있는데 이 1,000원짜리 갖다가 혹시 5,000원짜리랑 충돌이 나는지를 먼저 따져줘야 돼. 무슨 뜻이냐? 5,000원짜리는 한 장밖에 없는데 1,000원짜리가 예를 들면 4장이 있고 500원짜리가 4개 있었다 이거야. 그럼 자 물어볼게. 5,000원짜리는 하나인데 1,000원짜리는 4장이 있으니까 혹시 아줌마가 5,000원을 내라고 할 때 5,000원짜리 지폐를 낼지 1,000원짜리 5장을 낼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어차피 1,000원짜리 가진 건 4장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환전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겨. 1,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는 지폐를 한 장 낼지 500원짜리를 2개를 냈지 아줌마 입장에서는 똑같은 금액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줌마는 어떻게? 야, 같은 1,000원짜리인데 500원짜리 2개 낼지 1,000원짜리 한 장 낼지 고민하지 마. 그럼 내가 1,000원짜리를 싹 다 500원짜리로 다 바꿔줄게 라는 거야. 그럼 너는 1,000원짜리를 쓸 일이 없거든 이라는 거야. 그럼 1,000원짜리 4장이라고 하면 500원짜리가 8개니까 8개를 얘한테 다 바꿔주면 12개가 되더라 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겨. 또 문제가 생기지. 왜? 그래놓고 아줌마가 자 이제 나한테 돈을 한번 내볼래? 라고 했어. 그랬더니
5,000원짜리 한 장인 거랑 500원짜리가 10개가 되면 5,000원이 되잖아. 그러면 또 5,000원이라는 걸 낼 때 어떻게 돼? 선생님, 또 충돌나요. 아줌마 입장에서 5,000원짜리인데 지폐 하나 내는 거랑 500원짜리 10개 내는 거 충돌나니까 또 아줌마가 어떻게? 야, 5,000원짜리로 내가 500원짜리로 다 바꿔줄게. 그래서 또 5,000원짜리를 전부 다 500원짜리로 바꿔주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금액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충돌이 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같은 가격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바로 고액권을 저액권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거야. 왜? 충돌이 날 거니까. 그래서 고액권을 저액권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까지 다 다운됐지? 그러면 방법은 똑같아. 지불 방법이랑 동일한 방법으로 풀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5,000원짜리 한 장이면 500원짜리가 10개니까 얘가 22개가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럼 방법과 똑같이 풀면 되지. 22 더하기 1에다가 안 내는 거 하나 빼면 되니까 22가지 방법이 금액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먼저 금액인지 방법인지를 보고 방법이면 땡큐야. 그냥 약수개수 구하듯이 하나씩 곱해서 더해서 곱하고 1 빼주면 되고 만약에 금액이면 일단 충돌 나는지 보고 안 나면 땡큐. 충돌 나면 고액권 저액권 바꿔서 그 다음에 더 이상 바꿀 게 없어. 끝났어.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방법으로 똑같이 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55번 한 번만 풀어보면 안 될까? 55번. 그래도 혹시 총괄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짝수 개수래. 짝수면 뭐 뻔하지. 자, 끝내볼까요? 자, 답은 뭐가 나오죠? 34 나오시면 돼요. 그래도 요거까지 맞춰봐야지. P는 몇 개 나와요? 16개. Q가 몇 개 나와요? 18개 나오면 잘하신 겁니다. 아셨죠? 여사건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짝수가 되려면 무조건 2를 꼭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3의 배수가 되려면 3을 꼭 하나 최소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하나 갖고 있는 걸로 찾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57번 시작.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금액입니다. 금액. 자, 끝낼게요. 답은 몇 번입니까? 27. 답 2번 나오시면 되겠죠. 금액이니까 1,000원짜리 3장으로 5,000원짜리 못 만들어요. 근데 5,000원짜리 2장으로는 만원짜리 만드니까 만원짜리를 다 5,000원짜리로 환전을 해줘야겠지. 그럼 5,000원짜리가 사실상 몇 장이 돼요? 몇 장? 6장이 되겠네. 그럼 7 곱하기 4니까 28에서 아무것도 안 내는 거 안 되니까 1 빼서 정답은 27. 답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